자녀의 교육 방식은 각 가정마다 상황과 자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환경 조성.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교재 및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 읽기나 수학 문제 풀기 등 자녀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 유도. 자녀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해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와의 소통.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학습 동기부여. 자녀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 함께 조사하거나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자녀들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장. 자기인식, 자기관리, 독립성, 책임감, 도덕적 가치관 등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지식과 기술 습득.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읽고 쓰는 능력, 계산 능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사회적 역량 강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능력, 협력 능력, 리더십, 배려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 목표는 개인의 성격, 취향, 관심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수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관리 능력. 자신의 건강, 체력, 시간, 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자제력, 인내력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상 및 갈등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창의력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협력 능력. 팀 프로젝트나 업무 수행 시 동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업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리더십.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력, 지도력, 신뢰성 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전문성.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도덕성.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들은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개인마다 우선순위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위의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더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주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화의 시대에 개인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들입니다. 첫째, 영어 구사 능력.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에서도 유용합니다. 둘째, 국제 문화 이해.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인종차별이나 문화 충돌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마인드셋.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국경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역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추고 개방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창의성.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역량. 디지털 기술은 세계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 인터넷,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각 개인의 관심사와 전공 분야에 따라 추가적인 덕목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수학적 능력과 재무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선호도에 맞는 덕목들을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인식. 자기 자신의 성격, 가치관, 목표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통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함.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타인 배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건강 관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 등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높여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성장 지향.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위의 덕목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덕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덕목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덕목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